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좀 먼저 꺼내볼게요. 양 변호사님. 지금 오늘도 인터넷에서 그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되던데 10월 16일 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데 석방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어떻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그러니까 기소 재판에 넘겨진 이후부터 6개월까지만 1심에서는 최장 구속 기간입니다. 근데 10월 16일까지 재판을 마무리를 못하면 이제 아예 풀어준다, 아예 뭐 죄가 없다 재판이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검찰에서는 일주일에 5번을 해야 된다.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도저히 그거는 무리다고 해서 원래 3번으로 얘기했다가 절충안으로 재판부에서 4번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다 그러니까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에서 다 진술했던 증거들, 다른 재판에서 진술했던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서류를 인정을 해주면 서류만 보고 재판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법정에 불러가지고 얘기 우리도 들어봐야겠다. 검찰 얘기만 듣고 어떻게 재판을 하냐. 이러는 바람에 저 재판부 입장에서는 4번은 충분히 4번도 부족한 상황이고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11월까지 증인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부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5번을 재판하든 4번을 재판을 하든 10월 16일 넘어서까지 1심 재판이 계속 길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니 높지는 저는 않다고 보는데 그 얘기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일정은 소화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무조건 10월 16일, 17일 날 나와서 그다음에 불구속 상태로 하자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10월 16일이긴 한데요.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더 발견될 여지도 사실 있습니다.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또 잡히니까 아마 근데 그게 또 꼼수에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여론적으로 그 일부러 더 구속을 더 시키려고 또 추가 기소하느냐 이 부분 문제될 수 있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추가 기소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더 밝힐 게 없다 그러면 10월 16일 날 그 시점부터는 일시 석방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 쪽에서는 어때요? 원칙대로 지금 6개월이 지나면은 석방시킨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아니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말맞추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석방시켜주면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다른 혐의를 해서 추가로 기소해서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요. 일단 법원이나 원칙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뭐 법원 지역에는 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1심 재판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4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다만 지금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푼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 여론이 또 무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원칙을 깨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원칙을 깬다 하더라도 추가 기소라는 걸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소된 거 말고 다른 걸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쨌든 10월 16일 날은 풀어줘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지금 6개월 연장했던 사람들은 위증 같은 거 추가해가지고 지금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의 다 기소가 다 됐기 때문에 추가가 가능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이제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다 공범이잖아요. 18가지 혐의가. 근데 공범인 다른 재판들에 관해서는 거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법적으로 봤었을 때 형평성 면에 있어서 이 재판과 이 재판이 비슷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미 다 결론이 어느 정도 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길어질 이유가 사실 원칙적으로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서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재판 보니까 1심에 이제 선고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8개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6개월 지나고 2달, 석 달 정도 더 재판이 끌었는데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또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원칙대로 6개월이 지났을 때 좀 풀어준 다음에 재판은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로 6개월이 지나가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장시호 씨밖에 없습니다. 장시호 씨밖에. 그러니까 뭐 송성각, 차은택, 뭐 김종 이런 분들은 뭐 보석도 신청하고 했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기소돼서 지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좀 실질적으로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는 저는 있다고 보는 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합니다. 뭐 오음진리교 사건 같은 경우는 뭐 1심만 10년 걸렸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서를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저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판사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석방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예.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과하게 저는 구속시켜서는 안 되고 예. 또 반대로 이 정도의 건강 상태면 불구속 수사가 맞다고 할 정도로 나올 수도 있다고 예.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법원에 맡겨야지 지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야 된다. 요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주변에는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법정에서 소란 행위도 좀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주사회 재판 저도 물어봤는데 이거 심신이 굉장히 괴로운 거라고 합니다. 이게 예.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뭐 환자복 입고 등장했다는 얘기를 예. 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감정은 헌법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거는 같습니다. 예. 여기서 원칙대로 6개월이 지났을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되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느냐 OX를 들으려고 하면은 국민 여론 때문에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들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는 그 판사가 사실은 이제 국민 여론도 좀 보겠습니다만 이제 전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잣대를 들이대서 이제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 여부만 좀 볼게요. 정말 6개월 10월 16일 날 박 전 대통령이 일단 일시적인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O 하시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검찰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 X로 좀 한번 우리 5분의 생각에는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O 드시면은 국민 여론은 예상을 하는 이게 이제 거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석방해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닌 거죠. 예상이죠, 예상. 차 교수님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고령인데다가 여러 지병도 있어요. 그리고 법이 구속 시한을 6개월로 정한 건 나름의 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아무리 뭐 박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그 법의 원칙대로 하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마 풀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 6개월 뒤에 풀어줬을 때의 여러 가지 여론의 후폭풍 또 재판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아마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아마 강행을 했더라도 조기에 결론 내리는 쪽으로 재판을 상당히 좀 이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의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이 최대한 빨리 이것을 결심을 하는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재판을 강행하는 쪽으로 해서 이 지금 6개월 이후에 닥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런 여러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까지는 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X를 들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리적인 기한이 10월 16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서 잠깐 우리 양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변호인 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증인 신청한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렬로 쭉 다 한다 하더라도 11월까지는 갈 것이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재판부가 막 10월 16일 전에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 재판과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많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 그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질 끌기보다는 그러니까 압축적으로 이 주요 증인들만 이렇게 정인을 압축을 해서 그래서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 재판 기일을 줄이는 쪽으로 아마 제 생각에 그래 재판 운용을 한다면 저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10월 16일이라는 이 데드라인을 미리 먼저 예상하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재판을 속행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진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속전속결로 과연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이 옳으냐? 앞서 잠깐 옴질리교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좀 철저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을 끌고 가서 1심 선고를 내리는 게 옳으냐? 이것도 사실은 찬반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 증인이 많고 또 이게 큰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것도 파면의 이유가 됐던 여러 가지 그 헌법 위반이나 법률, 특히 이게는 법률 위반과 관련해서 형사재판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한 증거 위주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재판부의, 변호인 측의 전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어쨌든 그 임기가 만료되면 뭐 8명이 되고 그러면 2명이 되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략에서 끊임없는 지연 전략을 썼지만 어쨌든 재판의 주도권은 변호인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느 정도의 이제 속도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한 번 한 번에 재판할 때 뭐 얼마나 밤늦게까지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뭐 그렇게 압축적인 재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런 논란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문제화해서 끌고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결국은 재판의 주도권은 재판부가 지고 있기 때문에 10월 16일까지는 그래도 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좀 짧게 반론을 드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얻을 거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에 탄핵 과정에서 비판한 이유는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갖다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주의에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생각이 국민들 생각과 상당히 많이 겹칠 확률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판사들도 고백을 합니다. 여론에 상당히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여론과 달리 지금 만들어 놓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졸속 재판 비싸게 끝내가지고 만약에 판결을 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받을 때 도주하겠습니까? 지금 아마도 그 주변은 늘 언론이 싸고 있을 겁니다. 그렇고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재판받는 중에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물론 추가 기소할 게 있다면 저는 추가 기소해서 불구속 아니고 구속 이제 수사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일부러 그 구속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추가 기소하는 행위 같은 거는 또 누가 남들이 볼 때도 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은 법관의 양심과 전문성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방금 의원님 말씀에 뭐 저희들이 뭐 졸속을 바라고 그런 게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법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양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재판은 재판장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 하에서 변호인들의 지연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것도 재판장의 역량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재판장들이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지 뭐 졸속으로 빨리 해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 그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근데 판사라고 할지언정 이제 법률의 근거에서 이제 재판을 끌고 가는 거니까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해놨는데 판사라고 해서 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 규정이 제일 문제인데 석방을 해줬을 경우, 그러니까 일시적 10월 16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석방을 해줬을 경우에 이 재판장에 박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아프다고 해서 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인데요. 그럼 구속영장을 새로 또 청구를 한다든지 또 신병학 분리에 추가 기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할 부분입니다. 6개월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형사재판은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6개월은 정말 우리 법에서 2번 연장해가지고 한계를 둔 거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증인들은 이전에 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재용 재판이라든지 뭐 안종범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부르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 22부입니다. 김세윤 재판장인데요.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다 짜놨지만 재판장이 직권으로 증인 조절하고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10월 중순에 전에 끝내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 이유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도 문제고 안 풀어줘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10월 16일 이전에 재판을 끝내는 게 가장 타당하고 지금 재판 끝내서 대기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봐서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변호인들도 자꾸 400명 다 승인하자 하지 말고 인정할 거 좀 인정하면서 증거조사를 좀 간략하게 한다 그러면 16일까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O 드셨어요? 그러려면 X 드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 그 시간이 지나가면 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억지로 뭘 만들어서 구속하는 거는 법에 반한다. 또 이제 추가 기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이군요. 법대로 하자. 그러나 최대한 10월 16일 전에 끝내는 게 옳다. 알겠습니다. 양훈 씨. 한 가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6개월이 같은 6개월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재판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6개월 하는 동안에 많아야 6, 7번이에요. 자, 박 전 대통령 일주일에 4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하면 사실은 통상적인 재판으로 일주일에 4개월치 분량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70에서 80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사 재판, 일반 재판으로 보면 6년에서 이상을 재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투자를 검찰과 법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막이 나왔던 거 우리 시험에서 잠도 못 자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 다른 재판 하나도 안 오고 거기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 짧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 재판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게 지금 변호 전략 가운데서는 최선의 전략인가요? 이게 판사한테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쪽은 이제 오음진리그 사건까지 예를 들었으니까 이게 지금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지금의 최상의 변호 전략인가요? 사실 그 지금 형사재판에서 지금 그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런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속행을 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야기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지금 변호인단의 이야기는 오히려 좀 거꾸로 된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나 지금 변호인단의 논리는 빤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1심 재판을 상당히 계속 연장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것이 뭐 노림수는 이거 본인들이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원래는 법리적 해결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약간 해법에 좀 기울어져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깥에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에 의해서 재판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아마 그 노림수도 아마 깔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변호인단이 과연 자신의 의뢰인을 위한 이러한 이 변호 전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은 빨리 재판을 받아서 나의 무죄가 빨리 이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전략을 보면은 왠지 무죄의 자신감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재판을 좀 끌어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내곡동으로 이제 이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좀 편하게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도 지금 박근혜 측 변호인들은 두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모양이 좀 보이고 두 번째가 지금 연기인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측 변호인 유영아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이 구질구질하다. 그럼 그만두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근데 저는 이런 발언이야말로 정말 직업 공무원에 대한 양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10몇 년, 20몇 년을 갖다가 정말 공무원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이게 내 인생을 바꿔야 되나? 게다가 이번에 노태강 전 국장은 이제 차관으로 컴백하긴 하지만 이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정말 정권 바뀔 때마다 정말 괴롭다고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최순실 측 변호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자 이거는 고영태와 검사가 짜고 치는 기획이다. 기획수사다. 그럼 그 검사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최순실은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윤석열이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판사도 좀 황당했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갖다가 공격하는 검사들을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박근혜 측 변호인은 첫날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뇌물죄라면 돈봉투 만찬에 갔던 검사 2명, 부장검사 둘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수 아닙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2명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검사를 공격하는 변호인들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작전들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이게 완전히 이게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판사는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흔들립니다. 게다가 10월 16일쯤 되면요. 문재인 정부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종의 야당의 입장에 쓰기 때문에 국민 감정도 과거에 힘센 대통령 박근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변호인들의 저 전략이 상당히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의 변호인들이라면 좀 더 저는 법리적인 원칙에 맞는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검사를 공격하고 연기를 주장하고 이런 식은 저도 뭐 보수 정치인이지만 동감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이제 꼼수 같은 전략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손에 이렇게 붕대하고 나오신 거, 뭐 이거랑 조금 더 연계돼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환자복 입고 등장하는 거.